네, 증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현대차증권 엄민영 책임연구원 모시고 제약바이오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금 부진하지만 그동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소외받았던 제약바이오주가 최근에 좀 관심을 받았죠. 주가도 좀 반등하고. 최근 제약바이오주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바이오 관련 섹터의 좀 중요한 종목들이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건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유동성 이슈나 매크로 환경적으로 지금 당장 수급이 몰리긴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중간에 이제 언제부터 좀 바이오 섹터에 투자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좀 있던 상황에서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이 이제 복귀를 하면서 섹터에 다시금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좀 주목을 이끌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서정진 회장의 경영 복귀가 어떻게 보면 약간의 모멘텀 역할을 좀 했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가 셀트리온 주가 연일 강세를 보였습니다. 서정진 회장의 경영 복귀, 자사주 매입 발표 등으로 앞으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7월부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휴미라에 대한 바이오시밀러 특허가 만료되기 때문에 이 고농도 제형에 대한 출시로 인해서 지금 셀트리온은 좀 직접 판매 구조를 가져가기 때문에 비용 부분 등의 증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만회도 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사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약바이오주들이 어떻게 보면 특수를 누렸다 그럴까요?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나니까 이 자본 조달 비용이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와 같은 제약바이오 황금기는 다시 오기 어렵다.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뚜렷한 임상 결과나 또는 기술 이전 성과가 없었던 기업들은 결과적으로 자금 조달에 문제가 좀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이미 몇몇 기업들은 2021년과 22년도 사이에 향후의 연구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마련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몇몇 기업의 임상 실패 등으로 좀 모든 기업들이 저는 평가가 좀 절하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수급이 개선되는 분위기가 돌아온다고 한다면 임상 결과가 좋았던 기업부터 좀 뚜렷한 수급 개선이 보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임상 쪽에서 어떤 성공했다는 얘기가 좀 들려가지고 맞습니다. 어떤 그 이 섹터 전체에 어떤 모멘텀이 돼야 되는데 요즘 그런 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최근에 한올바이오파마를 포함해서 좀 긍정적인 임상 결과를 토대로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추세적인 상승은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SVB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같은 이런 매크로 이슈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주의 본질적인 가치보다는 그 외적 환경이 지금 아직 좀 우호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자, 제약바이오주 탑픽을 꼽으신다면요? 그래서 지난 3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바이오 의약품으로 거의 최초의 임상 3상 성공 결과를 발표했던 한올바이오파마의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인 바토클리맙이 좀 이제 주목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올바이오파마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 최근 주가도 강세고 또 2017년인가요? 중국 기업에 수출한 이 근무력증 환자 대상 이 성분이 임상 상상에서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 추가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바토클리맙이라고 하는 물질은 이제 몸 안에 있는 FcRN이라는 항체를 타겟하는 물질로 되어 있는데요. 이 자가면역 질환 치료 시장이 현재 한 40조 원까지도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가 출시되면서 이 시장이 좀 이제 커질 거라고 보고 있었는데 휴미라와 거의 유사한 수준의 항체 시장을 가질 걸로 현재 예견을 하고 있고요. 또 이번 중증 근무력증 임상 3상 중국 결과 같은 경우 미국에서 현재 24년에 종료 예정인 임상 3상 결과까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024년에 중국 매출이 발생할 거고 25년부터는 미국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판매 로열티가 한올바이오파마에게 이제 인식되는 이런 부분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증 근무력증 이 시장 규모도 크죠? 굉장히 큽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증 근무력증 환자가 20만 명이고 그중에서 투약 가능한 환자 수가 한 10만 명으로 시장 규모는 한 1조 원 정도 보고 있는데 지금 중국 시장은 적응증이 총 3개에서 4개 정도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증 근무력증 환자만 보더라도 이미 조 단위가 넘어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유럽과 미국 같은 경우 환자 수가 연간 한 17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장을 보수적으로 가정해서 30%만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한올바이오파마가 수천억의
판매 로열티 이런 부분들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상당히 뭐 이거 진짜 신약이 나온다면은 아주 획기적인 실적 개선이 기대되네요. 자, 그다음에 오는 4월에 다음 달에 이 안구건조증 신약 물질 미국 3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크게 기대하기가 어렵다, 시장 기대감이 낮다 이렇게 맞습니다. 평가하셨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작년 10월 달에 이제 하버바이오메드의 기술이 전했던 안구건조증 치료제가 이제 임상 유효성 불충분으로 중단 권고가 됐고요. 요게 공교롭게도 이번 상반기에 이제 임상을 추가 진행할지 말지 여부가 이제 확인될 걸로 보입니다. 근데 미국 임상 3상도 대응과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거의 동시에 발표가 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 쪽의 유효성 기대감 하락으로 미국 쪽에 대한 임상 결과 발표도 좀 기대감이 지금 꺾여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좀 결과를 현재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 관련해서는 저는 어디 글을 보니까 이름의 법칙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무어의 법칙에 무어를 스펠링을 거꾸로 뒤집어서 이름의 법칙이다. 그러니까 그 왜 과일이 달리지 않습니까, 나무에?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기 좋은 데는 이미 다 따가고 아주 높은데 위험한 데만 남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신약을 개발할 땐 돈도 많이 들고 실패 위험도 높고 하다 보니까 투입되는 그 자원에 비해서 산출이 적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사실 뭐 이 안구건조증이나 근무력증이나 뭐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외에도 뭐 고혈압이나 당뇨병 다 있는데 이미 기존에 글로벌 빅파마들이 만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새로 들어가서 과연 그만큼 성과를 따올 수 있는 건지 네. 경쟁자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고 제가 이제 각 기업들 탐방을 다니면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그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산정하는 가장 첫 번째 기준이 글로벌 빅파마하고의 경쟁력이 있는가 여부입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유럽과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만큼의 약물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글로벌 기업과의 1대1 비교를 통해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만 좀 보고서를 쓰고 있습니다. 예, 무조건 신약 나왔다고 환호할 게 아니고 뭐 임상 성공했다고 환호할 게 아니라 진짜 시장성이 있어야겠죠. 맞습니다. 자, 한올 바이오파마 목표 주가와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현재 한올바이오파마 목표 주가는 이제 중국 시장 임상 3상 성공으로 인해서 29,000원으로 최근 상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 기대감이 낮은 안구건조증 시장에 대한 이제 우려감 때문에 이 부분이 오히려 투자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상반기 중으로 만약에 안구건조증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가장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근무력증하고 안구건조증 신약 물질 이 부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최근에 보니까 그 미국 머크가 면역 항암제 이 관련해 키트루다라고 워낙 유명한 물질이니까 이 부분은 이거 관련해서 임상 3상 계획이 등록됐는데 알테오젠이 이와 관련한 플랫폼을 갖고 있다 해가지고 이 관심을 모으는데 이 부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아직은 이제 알테오젠이 비공개 계약 상태이기 때문에 머크의 키트루다에 대한 피하 주사 제형을 이제 같이 개발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가 있겠고요. 공개된 건 전혀 아니고. 네, 아직은. 그래서 현재 임상 현황을 봤을 때 알테오젠으로 추정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ALTP4라고 하는 이 기술은 이제 쉽게 말해서 흡수 중진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뭡니까 흡수 중진? 이제 기존의 약물들은 보통 혈관 주사를 통해서 링겔로 맞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투약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그렇죠. 또 입원 비용이 발생하는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알테오젠의 ALTP4라는 기술을 통해서 피하 주사로 이제 투약을 하게 되면 임상 비용이 이제 발생하지 않는 장점도 있고 투약 시간이 5분 내로 짧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한 점은 빅파마의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특허 만료로 인한 이제 특허 연장 부분에서 새로운 제형이 개발돼서 다시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상당히 실질적인 뭐 잘만 된다면은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네요. 자, 키트루다 이 피하 주사 임상 1상에서 투약군 정보가 기존 6주 간격 투약군과 함께 3주 간격 투약군이 추가됐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 저용량 버전 기술 개발을 시작했다는 건데 맞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기존에는 머크에서 자체 개발을 저용량 버전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알테오젠의 ALTP4 기술이 없이도 개발이 가능하다는 부분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 좀 시장 마켓 쉐어에 있어서 좀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임상 1상에서 3주 제형, 그러니까 저용량 버전의 임상이 개시되면서 지금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임상 파이프라인에 대해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이제
타사에서 바이오시밀러로도 자체 개발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좀 방어하기 위해서 알테오젠의 기술을 쓴 임상이 게시됐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투약 주사를 놓는 그 주기가 짧아지면 이제 적은 용량으로도 넣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겠네요. 알테오젠 목표 주가와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현재 79,000원 정도로 지금 잡고 있고요. 지난 11월 11일 날 MSCI 지수에서 편출이 됐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키트루다에 대한 이제 피하 주사 제형 변경 관련 모멘텀이 좀 주가를 이끌어주고 또 추가 피하 주사 기술 관련 기술 이전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올해 다시 MSCI 지수 편입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패시브 자금 유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급 개선이 굉장히 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제 내달에 개막하는 세계 3대 암학회 중 하나인 미국 암연구학회 정회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우리 기업들도 많이 참가하는데 이게 좀 어떻게 제약바이오주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AACR이라고 하는 학회가 이제 4월에 열리게 되고요. 보통 AACR은 이제 동물 실험, 그러니까 전임상 단계에 있는 파이프라인들을 이제 결과 발표하는 예. 학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에 주는 임팩트는 좀 약하지만 이 학회에서 볼 수 있는 힌트들은 아직은 동물 실험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는 임상 단계로 진입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미래에는 어떤 의약품이 더 예. 주도적으로 개발이 될 것인가에 대한 힌트를 좀 볼 수 있는 학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6월 달에 또 아스코라고 하는 미국 암학회가 열리는데 여기서는 이제 임상 결과 발표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분위기를 계속적으로 좀 이어갈 수 있는 학회라고 보실 수 있죠. AACR은 이제 전임상 단계, 아스코는 임상 단계 이렇게 보면 되나요? 맞습니다. AACR에서 임상 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지만 보통 동물 실험 단계 약물들에 대한 예. 발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주 그동안 워낙 소외받다 보니까 뭐 오래도록 이제 그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약바이오주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 조건들이 필요합니까? 사실 작년까지 많은 임상 결과들이나 또는 학회 발표 내용들을 가지고 보고서를 많이 다뤘지만 결과적으로는 좀 매크로 상황을 극복하기는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이제 이번에 FOMC 회의 결과 등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직은 완전히 이제 유동성 장이 올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나아지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때 바이오 쪽에 좀 투자 심리가 옮겨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하고 있고요. 거기에서의 필두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이 이제 하반기에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출시나 이제 CMO 기업 확장 사업 같은 것들이 확장되면서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개선시켜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반도체주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가약 따라갈 수 있듯이 네.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 역시 마찬가지 쌍두마차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현대차증권 엄민영 책임연구원 함께 제약바이오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